이 뭐 총선이 가까우기 때문에 각 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 네, 뭐 태용호,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마치 이어달리기 하듯이 음, 이른바 이제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조수진 최고위원이 지난주 이제 양곡관리법 관련해 가지고 대안 이거 물어보니까 네, 밥 한 공기 다 먹기 이거를 민생 특위가 만들어져 있죠. 국민의힘에 민생 음, 119 거기서 이제 논의하다가 그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소개를 해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정책 대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이게 또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네. 밥 한 공기 다 드시죠, 대표님. 아니 근데 이게요. 근데 이게 사실 양곡관리법 상관도 이거 없죠. 제가 네. 라디오 방송에서 그거를 이제 아침에 봤어요. 예. 라이브로 봤는데 그 이제 그 기자님이 다시 물어봐요. 한 공기 두 공기 먹기요? 아, 예, 라고 맞아요. 물어봐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자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음, 얘기하시는데 밥 한 공기 있는 것을 다 먹자는 것은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운동이죠, 솔직히. 한 그렇죠. 공기 먹고 반 공기 네. 그러면 그거를 뭐 다시 재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면 보면 하루에 세 끼 먹기라든지 이거 일본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하자고 해서 약간 조롱을 당하니까 조선일보였나? 이것은 네. 일본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 뭐 그래요? 일본은 아마 하루에 세 끼인가 먹기 운동인가 아무튼 그런 거 음,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완을 하고자 했는데 어, 근데 이미 조수진 의원은 그것도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당에서 무슨 민생 119인가 긴급 예, 119인가 네, 여기서 민생 특위가 있어요. 논의하다가 예. 이것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집권 여당에서 얘기했던 수준 자체가 밥 한 공기를 다 먹기예요. 음, 이게 우리가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국회를 우리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자 나라에서 집권 여당이면은 정부와 집권 여당이 대화도 내놓고 항상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민을 대신해서 뭔가 정책을 잘 내놓겠지라고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개별적인 의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하는 건데 이거는요 국민들이 막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솔직히 음, 집권 여당이 내놓은 정책이 이거야? 양곡관리법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야?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요. 쌀 가격이 안정화됐었어요. 음, 21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쌀 가격이 16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그 떨어졌네요. 문재인 정부 때는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법제화 시키자. 그전에도 그런 법안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아예 법제화 시키자. 그러니까 의무 규정을 넣어서 법제화 시키자. 근데 이 법제화에는 무조건 쌀을 다 사주자가 아닙니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도 하자. 이런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 근데 그 있어요. 내용은 잘 안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그러니까요. 이제 쌀을 다른 작물도 사주자. 하도록 그냥 지원을 하자라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아예 안 나와 있고 그런 걸 아예 주장을 안 하고 그러면서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포퓰리즘 주장. 법안이다. 무슨 거부권 행사한 건데. 포퓰리즘입니까? 야,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니 그 미분양 아파트는요. 20조 원 들어가는 그거는 포퓰리즘 미분양 진짜 아파트. 아닙니까? 대기업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겠다라는 그 20조 원은 음, 그게 진짜 그거야말로 그리고 우리 그 초부자들 감세 그거 계산했잖아요. 네. 60조 원, 5년에 60조 원. 이거는 왜 포퓰리즘이 아닙니까? 자,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제 발언까지 나오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뭐 경고도 하고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MZ 세대와의 접촉도 좀 늘려가지고 청년층의 지지를 다시 확보하려고 대선 때 자신들을 뭐 지지했던 이른바 이제 이대남 포함해서 20대 이 여론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아, 양곡관리법을 얘기하는데 MZ 세대를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의당인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정의당인지 국민의힘인지 이해를 못하는 진중권이라는 분 있잖아요. 음, 이분이 진짜 교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과거의 전 교수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은 70대 얼마 뒤에 사라지는데 헛돈 쓰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방송에서 그렇게 네.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는 양곡관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식량 안보라고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래 세대의 먹거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급자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확보해놓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법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네. 갑자기 이거를 왜 음. 누구는 갈라치기 하고 음. 갑자기 MZ 세대가 여기 왜 나옵니까, 솔직히?
자, 이 정책적인 양국관리법 관련해서 뭐 재의결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재표결 한다고 하니까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히 농촌 지역구 의원들은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이제 무기명 투표잖아요, 이번 또. 재표결은. 그거는 그렇죠. 농촌 지역 의원들은 그때 그 전에도 그들은 이거를 찬성한 바가 있었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를 민주당에서 이거 3대3 아주 공개 토론하자 제안했죠. 제안했죠. 네. 그런데 이번에 도청권 때문에 아. 그 미국 도청권 때문에 이걸 살짝 조금 잠깐 주춤하긴 하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강하게 해서 3대3 토론하자. 토론해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안 받을 겁니다. 근데 음. 언론에서는 이거 민주당이 주장했는데 왜 언론에서 잘 안 받습니까?라고 제가 몇몇 기자분들께 물어봤더니 네. 국민의힘이 아예 안 받을 게 뻔한데 아. 뭐하러 이걸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안 될 거다. 근데 그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음. 국민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거는 왜 토론해야 되는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전체는 나의 세금이 식량 안보를 위해서 나의 세금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도 있잖아요. 물론 보상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 정확하게 토론해야 되죠. 음. 이거 언론이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이 그냥 여야만 받았을 것이 아니고 왜 이거 토론이 필요한지를 좀 분석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마이뉴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디에 얘기하죠?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얘기하세요. 자, 국민의힘의 뭐 여러 가지 뭐 이 발언 논란 이것부터 해가지고 총선이 1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광훈 목사와의 뭐 절연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 이제 기강을 바로 잡아서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총선을 준비해 갈 것이고 결국 1년 뒤에 누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국 상황 자체가 달라질 것 같은데 자 부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총선 전망하십니까? 우선 요즘에 여론조사 나오는 것 네. 중에 민주당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 자, 지금이 총선이라고 하고 한다면 네. 여당, 야당 중에 어디를 뽑겠느냐? 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야당을 지지하겠다라고 아주 많이, 그러니까 과반 이상으로도 그런 그 여론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추이가 좀 보이는 네. 것 같아요. 여기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선거 1년 남았어요. 360 한 3일 남았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아유 아니구나. 1년 4월 10일이니까 딱 남았어요. 1년 예. 남았네요. 네, 365일 딱 1년 남았어요. 1년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할까? 그럼 지금 판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진짜 잘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는 네. 국민의힘에서 1년을 넘도록 얘기했던 것이 이재명 리스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리스크라는 것은 아까 제가 428하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 2,000건을 하고 나서도 아예 그 공소장에 기재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이재명 리스크는 없겠다. 라는 거에 좀 믿음이 좀 많이 생긴 거, 그래서 지지율이 좀 올라간 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되게 잘해서는 아닙니다. 어허. 국민의힘이 진짜 너무나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뭐 어디 하나하나 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TK, PK에서도 다 등을 돌리고 네. 많은 뭐 교수진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했던 분들도 TK, PK 다 포함돼서요. 네. 그리고 일본 관련돼서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로 살 수 없는 뭐 강제징용 포함해서 독도 문제까지요. 네. 그리고 후쿠시마 이거 그 수산물은 안 받겠다 그랬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일본 NHK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럼 일본 보도에 우리가 MBC의 그 전용기 안 태운 것처럼 강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항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항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통령인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 관련돼서는
국제 원자력 기구 한번 거기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우리 봐야 되는 것이고 일본에서 그런 자료를 전부 다 제공해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과거에 뭐라고 했죠? 일본은 정직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은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조금 이기적이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대응을 해서 되는데 일본 편을 들고 있어요. 이런 일본에 대한 이해심이 좀 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넓고 깊고 그런 그분이 보도가 나오고 대한민국 있습니다. 대통령인지 네. 일본의 그 국민인지 모를 음.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봤을 때 TK, PK뿐만 아니고 지난 대선 때 제가 있는 충청도 이제 대전에서도요 어려웠습니다. 대전이요. 대전이 어려웠어요. 다음 지선도 우리가 7개 지역구에서 유성 갑을만 빼고는 전부 다 대전이 졌거든요. 아, 그런데 분위기가 윤석열 정권 이것은 정말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분위기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좋은데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이 더 잘해야 이런 된다. 상황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국민들께 표를 더 얻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 국회의원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또 보여서는 아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라는 수 있다. 비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1년 남았지만 1년 동안 1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에요. 대한민국 정치가 워낙 어떻게 될지 다이내믹하기 몰라요. 때문에 일주일만 해도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죠. 모르는데요.